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전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허위 권리 행사 방해는 각 무죄. 박은정 의원 예상대로 이게 또 꺾어버리네. 아니 초범 내란을 뭐 두 번 어떻게 해? 아니 뭡니까 이거 막판에? 저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그냥 평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법원에서 형사 재판하는 그 일상적인 그런 재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는 거고, 근데 이 판결문의 장중함에 비추어 보면 이 선고형은 너무나 약한 선고형인 거죠. 아니 설명하고 왜 달라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선고형은 국민 법감정에 너무나 맞지 않는 형이죠. 특검이 저는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해야 되는 거고요. 예. 초범. 와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막판에. 치트키네 초범이. 근데 저게 이제 장량감경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장량감경 사유 중에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피고인의 나이라든가 뭐 그 성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만히 이제 되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 재판에.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의원님 뭐 저는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범죄 특성상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가 있잖아요. 대통령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범죄는 재범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범이 감경 사유로 언급이 됩니까? 이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 판결 자체가 이 의미를 좀 판사님께서 좀 몰각하셨다는 아니 생각이 앞에는 듭니다. 의미를 너무 잘 알던데. 맞아.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형사 사건처럼 재판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지기현 판사의 내란숙의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권,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피고인의 뻘소리들을 전부 다 기각을 하셨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위헌 위법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는 뭐 그것이 무죄가 날 수가 절대 없는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법 다 피해 왔고 그다음에 대통령 하면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내란은 진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처음 했고 대통령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계엄은 한 번 하고 처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돼. 아니 진짜. 근데 깎아주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더 화가 나요.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판사가. 아니 그리고 내란에다가 나이는 또 뭐야? 나이 먹으면 그럼 깎아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장량강경이라는 것은 저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장량강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장량강경은 백대현 부장의 저는 약간 오버였다고 생각해요. 이 장량강경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량강경을 굳이 해가지고 이것을 2분의 1로 강경한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재판 때도 그런데요. 아니, 전두환 그 돌머리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다 가서 부역을 해줘가지고 정치를 연장시켜준 건데. 근데 국민들이 전두환 끌어내렸더니 재판을 그 밑에 부역했던 애들이 하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사형 줬다, 무기징역했다, 사면해주고 그 주변 애들은 다 똥똥거리면서 천수를 드리고. 요번에도 사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정상적인 판결 나오려면은 국민들이 추천한 배심원단 수백 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재판에서 국민적 법감정을 이야기해야 이게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사법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을 합니까? 이런 결과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계엄이 성공했다면 최대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판사들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함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 체감을.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과격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많이 다뤘죠. 이모 경호부장의 법정 증언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미사일 얘기까지 했던 놈이야.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이거 완전 미친놈이거든요. 자,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 진술 또 있습니다. 간부들과의 오찬이었습니다. 1월 11일 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와. 경찰은 니들 경호관 얘기죠.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그리고 김모 경호처 부장의 진술도 있거든요. 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법정 증언.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검에서. 특검이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얘기해서 격추잖아 저거. 자, 그리고 1월 11일 그러니까 체포영장 2차 집행 바로 앞에 네.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또 경호처 간부 A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네. 경찰은 총기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전의 가족 경호부에 배치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거의 내전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맞아요. 내린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윤석열 덕분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밑에서 그걸 안 했던 네, 거고 폐업한 거예요. 내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는요 경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5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당시 그 경호관에 와. 그 배우자가 쓴 편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랬었지. 하루하루가 맞아. 무섭고 두렵고 네.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있는데 자기 살자고 뭐 공무원들 경호처고 경찰이고 막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야. 야,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게 윤석열 덕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이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경로를 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대로 따랐으면은 최소로 위협 사격은 무조건 있었던 거죠. 그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용감한 불복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업을 하고 안 듣기로 하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를 그 덕을 본인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반란 일으킨 자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반란 일으킨 자를 제압하러 국민의 대리인들이 갔는데 국민의 대리인을 상대로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라는 거니까 즉결 처분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5년 말이 안 된다. 네. 예, 다음 주에 나와서 백혜룡 경정 얘기는 네. 그때 하겠습니다.